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삼성, LG에 이어 애플이 아이폰 12를 출시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 판세가 5G 중심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대한 사전 예약도 진행됩니다. 최근 5G 가입자 수는 900만을 돌파해 곧 100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을 견제하기 위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응 전략도 본격화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갤럭시 S20, 하반기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Z 폴드 2, 갤럭시 Z 플립 5G 등 올해 신형 프리미엄 폰을 연달아 출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를 제치고 다시 1위에 복귀했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을 내년 1월 조기 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LG전자는 상반기 중저가폰 LG 벨벳 등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사업에서 적자폭을 줄였고 하반기에는 듀얼 디스플레이 기반 프리미엄 폰 LG 윙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보급형 스마트폰 Q52도 출시했죠. LG전자 관계자는 LG 윙과 LG Q52 폰 출시 이후 소비자 반응은 좋은 편이라며 한동안 보급형 제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연말부터 5G 보급형 라인업을 늘려 지분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 LG 윙의 뒤를 잇는 프리미엄 폰으로 화면을 말아서 올리는 롤러블 폰을 출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들이 이슈를 주도했던 패션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 쇼핑이 최근 남성 패션 카테고리 서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현재 패션 이커머스 시장은 여성 대상으로 판이 짜여져 있죠. 조사에 따르면 여성 패션 모바일 앱 월간 순 이용자 수는 669만 명으로 집계된 반면 남성 패션 앱 이용자 수는 68만 명에 그칩니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미스터라는 남성 패션 카테고리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성 패션 트렌드나 그 주에 많이 본 각종 브랜드 상품들을 보여주는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쇼핑 서비스 카테고리에 남성 패션을 추가하면서 현재 시장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 포함될 것을 감안하면 네이버 미스터는 일단 사용자들 관심을 끌만한 위치는 확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반 쇼핑 검색을 통해서도 상품을 찾아볼 수 있지만 남성 패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정식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은행권 통합전자인증서는 아직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통합전자인증서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은행 공동 통합전자인증서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저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개별 인증서를 개발, 운영해왔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기술만 분산신원 증명, 블록체인, 생체 인증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 기술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는 게 대부분 은행 관계자의 의견이죠. 결국 통합전자인증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개발을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게다가 이미 은행들은 통합인증서에 대한 실패를 한번 맛본 경험이 있죠. 지난 2016년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해 2018년 첫 선을 보인 뱅크사인이 대표적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합전자인증서 운영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공인인증서 폐지 전까지는 통합인증서가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은행들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비밀번호 입력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렬된 입력 방식에서 랜덤으로 숫자 위치를 보여주는 식이죠. 은행 전반의 보안 강화 추세에 발맞춰 이 같은 방식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투데이가 종로, 광화문 지역 주요 은행 지점 10곳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10곳 중 7곳이 랜덤 숫자 입력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3곳의 ATM에서는 숫자를 차례대로 정렬해서 보여주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했죠. 은행들은 랜덤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낮은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 영문을 완전히 섞어서 보여줄 경우 고객들의 혼란을 고려한 것이죠. 이에 ATM 랜덤 방식도 로고를 2-3개 정도 숫자들 사이에 넣어서 위치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숫자 자판을 완전히 섞는
섞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고객들의 불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ATM 사용을 고려해 랜덤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불편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이 비밀번호와 관련해 이처럼 신경을 쓰는 것은 비밀번호 입력이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비밀번호 입력과 랜덤 입력 방식뿐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통장, 카드 비밀번호로 일반적인 4자리 숫자가 쓰이는데요. 이를 바꿔서 4자리뿐 아니라 5자리, 7자리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만으로도 비밀번호를 추정하는 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은행들이 부동산, 자동차 관련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이자, 비은행 부문의 수익을 늘리는 동시에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서죠. 플랫폼이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그동안 은행에서 상품으로 다뤄온 부동산, 자동차 관련 대출과 연계할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모두 부동산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변 교통, 학군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 대출 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최근 하나은행은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 투자 앱 부동산 리치고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모바일 뱅킹 앱인 하나원큐에서 부동산 리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도 부동산 기반 종합자산관리 플랫폼 원더랜드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중 부동산 플랫폼 강자로 꼽힙니다. 재작년 은행 최초로 KB부동산 리브온 앱을 선보인 이후 최근 앱 다운로드 수가 170만 건을 돌파했죠. 신한은행도 지난해부터 부동산 자산관리 플랫폼인 솔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부동산, 자동차 플랫폼의 사활을 거는 이유는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이자 수익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위한 비은행, 비이자 부문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이 플랫폼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력을 금융중심지 전략의 중점으로 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용 전 총재는 5일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열린 2020 서울 국제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공공보건 능력이 경제 성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성공 경험을 활용해 공공보건 측면에서 건전하고 탄탄한 뉴노멀을 찾아내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죠. 김 전 총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미국과 비교해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끔찍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한국의 대응은 깊은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김용 전 총재는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삼성, LG 등의 글로벌 성공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서울이 새로운 국제금융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상자산 대표주 비트코인이 14,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인 5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69% 오른 14,046달러를 기록, 14,000달러대에 안착했습니다. 14,000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 이후 처음이죠.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거래사 1,500만원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름세는 미국 대선이 사실상 마감함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다시 투자 열기가 오른 것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신은 가상자산 친화적인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투자가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 14,000달러 돌파가 연내 2만 달러 고지로 향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이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사실상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국내외 IT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화석 연료에 기반한 산업 생태계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해왔죠. 바이든 후보는 정부 연구개발 확대를 강조하며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6세대 네트워크, 신소재, 청정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기술 등에 3천억 달러 규모 신규 R&D를 투입하겠다는 정책도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승리로 친환경 및 차세대 기술 투자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내 친환경 산업 생태계 확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세계무역기구와 동맹들과의 연합 형식을 취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시장 개방 및 규제 완화, 저작권 문제 등을 압박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현재 대중 강경 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죠.
반면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초당파적인 에너지를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된다고 해도 미국 정부는 반독점 정책과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